1942년 6월 그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르베크 근처의 특수범주 수감자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일부 가톨릭 성직자와 역사가 앙리 브룬슈비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브루델은 자신의 개인 서적과 노트 컬렉션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그의 위대한 작품 필립 2세의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를 초안했습니다. 그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는 그는 노더너, 북부 유럽인으로서 지중해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 자신의 이 위치를 피난처로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사건의 일상적인 비참함과 관련된 덧없는 발생에 대항하여 지중해의 영속성과 위험 있는 부동성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지중해 초판을 파리에 있는 페브리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 적집사사를 통해서 보냈지만 1942년 11월에야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허락을 받아 보냈습니다. 그는 가끔 페브리에게 다른 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전으로 1945년 석방된 후 파리에 있는 그의 집 지하실의 금속 용기에 보관했던 자료는 기억에만 의존했던 지중해 책의 초안과 비교해서 완성본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초안의 일부를 잘라내고 새로운 삽입을 통해 텍스트를 다시 배열한 다음 초안을 파기했습니다. 현재 초안은 페브리에게 선물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66년에 영문 번역된 1949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이 지중해를 브로델의 결정적 작품으로 여깁니다. 브로델은 21살의 나이인 1923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례적인 외교 역사의 형태로 필립 2세의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작품들이 긴 잉태 기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종 작품이 원래 초판과 얼마나 달랐는지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브로델은 1927년 페브르와의 토론에서 지중해 세계의 역사를 쓰는 의미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할 모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그는 선박의 도착 및 출발, 화물, 가격 및 기타 경제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중해의 경제 및 사회 역사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까지는 그는 말하고 싶은 내용의 계율을 갖게 되었지만 1940년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5년간 감옥 생활에 갇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중해의 초안을 완전히 기억으로 썼습니다. 지중해는 지리적 배경, 운송 및 통신, 도시, 내륙개발, 무역, 제국 및 더 많은 정치적 주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적 돌팔구에서 한 세계 지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쟁 동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알제리에 살았습니다. 브로델은 1945년 이후 두 번째 세대의 아날 저널 역사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1947년 소르본에서 분리되어 나온 파리 대학교에서 자신의 논문을 강의했습니다. 그해 그는 페브르와 샤를 모라제와 함께 프랑스 정부와 뉴욕의 전시망명학교인 에콜 리브르 대 고등교육연구소를 지원했던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에콜 프라 디크 대 고등연구소 EPHE의 경제 및 사회과학을 위한 6 섹션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이후 프랑스의 모든 역사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49년에 브로델이 소장으로 센터 드 리세르스 역사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49년 페브리가 은퇴하자 드레즈드 프랑스 교수들에 의해 그는 페브리의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50년에 학술 저널 경제 리뷰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1950년 그의 멘토인 루시앙 페브르는 당시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브로델에게 세계사에 대한 시리즈 한 권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페브르가 준비하는 서구사상 신념,
1400년대부터 1800년대에 대한 시리즈로 브로델은 같은 기간 동안 자본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페브르는 자신의 시리즈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브로델은 1956년 페브르의 뒤를 이어 EPH의 6th 섹션 책임자가 되었고 롤랑 바르트와 자크 라건과 같은 학자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1957년에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편집장이 되었고 이로써 전후 프랑스 역사 연구 발전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1960년에 포드 재단으로부터 추가로 $100만 지원받았습니다. 1962년 그가 가스톤 버거와 함께 포드 재단의 보조금과 정부 기금을 사용해서 새로운 독립재단인 파리하우스 인문과학 재단을 설립했고 브로델은 197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재단은 메종데 시앙스 드 롬무라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FMSH는 유럽과 전 세계의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접근 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킹 활동을 집중했습니다. 1972년 브로델은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모든 편집 책임을 포기했지만 그의 이름은 머스트헤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브로델은 1962년에 역사 과정의 기초로 문명사를 썼지만 전통적인 사건 기반 서술을 거부하는 방식이 프랑스 교육부에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 문명사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1968년에 은퇴했습니다. 1975년에 6th 섹션은 사회과학 고등 연구학교로 바뀌었고 이는 그 자체로 공립고등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1984년에 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위원회에 선출되었고 그의 추대 연설은 모리스 드루온이 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효과를 고려한 연구로 지구의 역사에 관한 20세기의 연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소개할 저서로 전 3권으로 된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로 1967년 제1권 일상생활의 구조 상하를 출간해서 1973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1979년에 제2권 교환의 세계 상하와 제3권 세계의 시간 상하로 출간되어 2권은 1984년, 3권은 1984년에 영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브로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책은 프랑스의 정체성으로 1985년 사망 당시 미완성이었습니다. 브로델의 다른 많은 책과 달리 그는 이 책에서 자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감추지 않고 서두에서 프랑스를 마치 여성인 양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롱그드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브로델은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수년과 수십 년이 아닌 수세기와 수천 년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브로델은 프랑스가 정치나 경제의 산물이 아니라 지리와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델은 브로와 파투아를 광범위한 책에서 탐구했는데 그 책에서 전체 역사를 장소와 시간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통합했습니다. 브로델이 농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깊은 프랑스의 심오함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프랑스 정체성은 낭만적 향수에 의해 많이 채석되었습니다. 이 심오한 프랑스는 프랑스 역사의 격동과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브로델은 경제학이 인간의 과학 중 가장 과학적인 과학인 반면 역사학은 단지 불완전한 과학일 뿐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